밤마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고 있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등이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한참 남아있진 않으신가요? 만보를 채우려고 매일 걸었는데 오히려 허벅지 힘이 더 빠지는 것 같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오르진 않으세요? 야근 하나둘 늘어나는데 피곤함은 왜 그대로일까요? 혼자 드시는 식사가 점점 간단해지고 밥상 차리는 일이 귀찮아지고 있진 않습니까? 만약 이 질문 중 하나라도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하루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양보다 타이밍, 거리보다 근력, 약보다 영양, 혼자보다 연결. 딱 네 가지 방향만 바꾸면 2주 안에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집니다. 저는 30년간 고령층 건강관리를 연구해온 박사 김진우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왜 더 힘들어지는지 그 이유를 오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끝에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10분 루틴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질문에 한 가지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하루 10분 루틴 하나만 실행해 보세요. 내일 아침 발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증상이 가장 힘드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하다고 믿고 저녁에 한꺼번에 들이키고 만보를 채우면 운동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게 바로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늘리고 아침 붓기를 만들고 근력을 오히려 약하게 만드는 진짜 원인입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열심히 했는데 왜 더 힘들죠?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조금 어긋났기 때문이거든요. 72세 이영자님을 만났을 때가 기억납니다. 이분은 매일 만보를 채우셨어요. 핸드폰 앱에 초록색 체크 표시가 뜨면 뿌듯해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늘었어요. 처음엔 한 번이었는데 두 번, 세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는 말을 믿고 저녁 식사 후에 드라마 보면서 물병을 들고 한꺼번에 들이켰거든요. 다음날 아침이면 발등이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밤에 두세 번 깨서 화장실 다녀오니까 낮엔 더 피곤했어요. 운동은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숫자에만 집중하셨어요. 만 보면 앱이 칭찬해 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한꺼번에 걸으셨고 근력과 균형을 키우는 동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미끄러짐이 무릎 통증으로 이어졌고 그 후로 걷기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더 약해지는 거지? 이분의 눈빛에서 좌절감이 보였습니다.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68세 박순덕 님이에요. 이분은 혈압약과 당뇨약을 드시면서 식사는 점점 간단해졌습니다. 약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라면에 김치, 때로는 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넘기셨어요. 그런데 발바닥에 자주 쥐가 났습니다. 밤에 뒤척이는 횟수도 늘었고요. 약은 병을 다스리지만 일부 약물은 체내 영양소를 더 필요로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그네슘, 비타민 B군, 코큐텐 같은 기초 연료가 부족해지면 엔진이 돌아가도 출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지쳤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식사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밥상은 식욕이 아니라 의무가 됐습니다. 말동무가 없는 저녁, TV 소리가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집에서 따뜻한 한마디가 사라졌습니다. 외로움은 보이지 않는 염증처럼 몸에 쌓입니다. 혈압 수치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잠이 얕아지고 어깨가 굽고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더 어려워집니다. 두 분 모두 나는 노력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물은 양보다 시간 분배가 중요하고, 걷기는 거리보다 근력과 균형이 중요하고, 약은 추가보다 영양 보완이 중요하고, 그리고 몸은 혼자보다 연결이 중요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하루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습관의 순서를 15도만 틀자 2주 후 신호가 달라졌습니다. 밤중 화장실은 줄고 아침 붓기는 빠졌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혼자 먹던 밥상은 주 1회 시작 나들이와 매일 10분 통화로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잘하게로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같이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몸의 신호를 바꿀 수 있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건 아시는데 정작 어떤 음식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모르십니다. 달걀 하나가 여러분의 근력을 지키는 첫 번째 열쇠라는 걸 아시나요? 두부 한 모가 밤에 쥐 나는 걸 막아준다는 걸 아시나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4가지 음식만 제대로 드셔도 2주 안에 몸이 달라집니다. 놓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힘이 드시죠? 그건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드셔야 해요. 그 중에서 가장 쉽고 효과적인 게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거든요. 게다가 비타민 B군과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근육뿐만 아니라 신경과 간 대사에도 도움을 줍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의 단백질 섭취 증가는 근감소 위험을 완화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70세 김철수님은 아침마다 빵 한 조각에 커피로 끼니를 때우셨어요. 그런데 삶은 달걀 한두 개로 바꾸셨습니다. 거기에 방울토마토 몇 개와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곁들였어요. 딱 5분이면 준비할 수 있는 간단한 식사였죠. 4주 후에 의자에서 일어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한 번에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이젠 훨씬 가볍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삶은 달걀에 방울토마토,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곁들여서 5분 스낵으로 드세요. 주 5일 하루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다만 담석증이나 지질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총 섭취량과 조리법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튀김은 피하시고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 드세요.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 단백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접시 위에 달걀 하나가 올라가 있나요? 밤에 발바닥에 쥐가 나는 걸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뻣뻣해지면서 깨는 그 고통 정말 힘드시죠? 이게 바로 마그네슘과 칼슘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해주는 음식이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나트륨이 낮고 소화가 비교적 편해서 고령층에게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게다가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섭취는 수면 질 개선과 근육 경련 완화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제가 만난 62세 정미숙님은 야식으로 라면을 자주 드셨어요. 밤 10시쯤 되면 출출해서 라면 한 봉지를 끓여 드셨죠. 그런데 야식을 두부 부침과 김치로 바꾸셨습니다. 부침용 두부를 팬에 살짝 구워서 간장, 식초, 참기름 소스를 곁들여 드셨어요. 한 달 후에 야간에 쥐나는 빈도가 확 줄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까지 푹 잡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부침용 두부를 팬에 살짝 구워서 간장, 식초, 참기름 소스로 드세요. 주 34회 반찬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다만 콩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갑상선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과 24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탄수화물 위주 식단에 단백질 한 가지를 추가할 수 있나요? 오늘 저녁 두부 한 모를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오후만 되면 출출해서 과자나 빵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달달한 게 당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견과류로 바꾸시면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몬드와 호두 같은 견과류는 마그네슘, 비타민 E,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소량으로도 칼로리 대비 영양 밀도가 정말 높아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견과 섭취는 심혈관 위험도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특히 고령층에게는 혈관 건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만난 71세 최영애님은 오후 3시만 되면 과자 한 봉지를 드셨어요. 그런데 이걸 한 줌 견과로 바꾸셨습니다. 무가염 혼합견과 2025g 정도요. 한 달 후에 저녁 포만감이 유지되면서 야식을 찾는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저녁 먹고도 또 뭔가 먹고 싶었는데 이젠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가염 혼합견과를 주 단위로 소분해서 가방이나 식탁에 비치해 두세요. 하루 한 줌, 2025g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치아나 틀니가 불편하신 분들은 잘게 부수거나 넛버터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과다 섭취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양 조절은 꼭 하셔야 합니다. 달달한 간식 타이밍을 견과 한 줌으로 바꿀 준비가 되었나요? 오늘 당장 마트에서 무가염 견과 한 봉지를 사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붓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칼륨과 마그네슘, 엽산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해주는 음식이 바로 시금치와 근대 같은 잎채소입니다. 잎채소는 칼륨과 마그네슘, 엽산이 풍부합니다.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채소와 과일 기반 대시형 식단은 혈압과 부종 개선에 유익하다고 보고됐습니다. 제가 만난 65세 이순자님은 매 끼 고기와 밥 위주로 드셨어요. 채소는 거의 드시지 않으셨죠. 그런데 매 끼 소량의 나물이나 겉절이를 추가하셨습니다. 시금치나 근대를 데쳐서 들기름과 참깨로 무치고 가는 최소화하셨어요. 한 달 후에 아침 붓기와 변비가 확 완화됐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가볍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시금치나 근대를 데친 후 들기름과 참깨로 무치고 가는 최소화하세요. 하루 한 줌 기준으로 드시면 됩니다. 다만 신장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옥살산 때문에 조리법과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수분 균형도 중요하고요. 접시에 초록색 한 가지가 항상 올라가게 만들 수 있나요? 오늘 저녁 시금치 한 단을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이 4가지 음식만 제대로 드셔도 2주 안에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집니다. 아침 붓기가 빠지고 밤에 쥐나는 횟수가 줄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가볍고 변비가 완화됩니다. 음식은 약이 아니지만 매일 드시는 음식이 쌓이면 약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하루 습관의 순서를 다시 짜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음식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물 마시는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하다고 믿고 저녁에 한꺼번에 들이키시는데 이게 바로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늘리고 아침 붓기를 만드는 진짜 원인입니다. 도대체 물을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그리고 만보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운동은 뭘까요? 지금부터 5가지 핵심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이걸 놓치면 지금까지 들은 내용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하지만 양보다 중요한 게 시간 분배입니다. 저녁에 한꺼번에 물을 들이키시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고 아침에 발이 붓습니다. 야간 단뇨와 부종은 저녁 몰아 마시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게다가 찬물보다 따뜻한 물이 위장 자극을 줄여줍니다. 신부전이나 만성신장질환,
저나트륨 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총량과 시간표를 반드시 의료진과 조정하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를 4타임으로 나누세요. 기상 후, 점심 전, 오후 활동 전, 저녁 식사 전. 이 4타임에 따뜻한 물 20만 300ml씩 나눠 드세요. 잠들기 2시간 전 이후는 최소화하시고요. 오늘부터 자기 전 물컵을 싱크대로 옮겨둘 수 있나요? 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내일 아침 발이 가벼워집니다. 만보를 채우는 게 운동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고령층에게는 거리보다 근력과 균형이 훨씬 중요합니다. 낙상 예방의 핵심은 대퇴근, 둔근, 종아리 근력과 단일발 균형입니다. 한국스포츠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이 낙상 위험을 30% 이상 줄인다고 보고됐습니다. 무릎 통증이나 허리 디스크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범위와 진행 속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통증이 10점 만점에 3점을 넘으면 즉시 중지하시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 일어나기 10회씩 3세트, 발 뒤꿈치 들기 15회씩 2세트, 한발 서기 10초씩 3회 양쪽 다. 주 5일만 하시면 됩니다. 만보 대신 오늘 10분 하체 루틴에 체크 표시할 수 있나요? 핸드폰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추고 지금 당장 의자 앞에 서보세요. 약이 늘어나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약은 추가보다 영양 보완이 먼저입니다. 일부 이뇨제나 당뇨약은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 요구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약은 병을 다스리지만 영양소를 소모하기도 합니다. 임의로 영양제를 추가하시면 안 됩니다. 약과 보충제의 상호작용은 반드시 약사나 주치의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식단으로 우선 보완하세요. 달걀, 두부, 잎채소, 견과류로요. 필요하시면 채소 영양부터 시작하시고요. 지금 드시는 약과 함께 꼭 보완해야 할 음식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오늘 약 봉투를 꺼내서 성분을 확인해 보세요. 외로움은 보이지 않는 염증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수면질, 활력감, 자율신경 균형에 영향을 줍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이 약한 고령층은 우울감과 신체 기능 저하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보고됐습니다. 우울감이나 식욕 저하가 2주 이상 지속되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권고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10분 통화를 같은 시간대에 고정하세요. 그리고 주 1회 외출을 하시되 시장이나 경로당, 공원에 동반자와 함께 가세요. 오늘 10분 전화를 걸 한 사람을 지금 바로 메모했나요? 핸드폰 연락처를 열어서 오늘 통화할 사람 이름 옆에 별표를 쳐보세요. 낙상의 60% 이상이 집안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야간 동선, 카펫, 문턱에서 많이 넘어지십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조사에 따르면 집안 환경 개선만으로도 낙상 위험을 4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야간 조명과 미끄럼 방지 패드, 처방 신발 착용을 확인하세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화장실과 복도에 무드등을 설치하고 카펫 가장자리는 테이핑하고 문턱에는 미끄럼 패드를 붙이세요. 침대 옆 물은 오전과 오후 타임으로 이동하시고요. 오늘 집에서 넘어질 곳 하나만 즉시 없애보실래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길에 걸리적거리는 물건 하나를 치워보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2주 안에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은 시간 분배로, 운동은 근력과 균형으로, 약은 영양 보완으로, 마음은 연결로, 집은 안전하게.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음식 4가지, 습관 5가지.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오늘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예고도 함께 드릴게요.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몸의 피곤함을 의지 부족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로 다시 보았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이 잦고 아침에 발이 붓는 건 물을 저녁에 한꺼번에 마셔서입니다. 만보를 채워도 허벅지 힘이 약해지는 건 근력과 균형 운동이 없어서입니다. 약은 늘었는데 피곤한 건 영양 보완이 부족해서입니다. 혼자 드시는 식사가 간단해지는 건 마음의 연결이 끊겨서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근육이 빠지고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 붓기가 빠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가벼워지고 밤에 쥐나는 횟수가 줄고 마음의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물은 양이 아니라 시간표입니다. 기상 후, 점심 전, 오후 활동 전, 저녁 식사 전, 내 타임에 따뜻한 물 20만 300ml씩 나눠 드세요. 걷기는 거리보다 근력과 균형입니다. 의자 일어나기, 발뒤꿈치 들기, 한발 서기 이 세 가지만 주 5일 10분씩 하세요. 약은 추가보다 영양 보완입니다. 달걀, 두부, 견과, 잎채소로 식단을 채우세요. 그리고 혼자보다 연결입니다. 매일 10분 통화, 주 1회 외출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지금 영상이 끝나면 의자 앞에 서서 10번만 일어나 보세요. 주방에 따뜻한 물컵을 4군데 시간대대로 배치하고 휴대폰 연락처에서 오늘 10분 통화할 한 사람을 고르세요. 그리고 냉장고 문에 초록 한 줌 더하기 단백질 하나 메모를 붙여두세요. 내일 아침 발의 붓기와 마음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완벽보다 매일 70%가 오래 갑니다. 100%를 하루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70%를 매일 하는 게 훨씬 강력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2주 루틴 체크리스트와 동작 안전 수칙, 그리고 실제 시청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 보완 루틴을 가져오겠습니다.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10분 동작 영상과 함께 여러분이 가장 많이 질문하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약과 영양제 조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릎이 아플 때는 어떤 동작으로 대체해야 하는지,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식단 꿀팁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설계의 첫 페이지입니다. 오늘 하나만 바꿔보세요. 물컵 위치, 의자 일어나기, 전화 한 통, 달걀 한 개. 이 중에 하나만 실천하셔도 내일 아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